지난 2014년 5월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페어필드 고등학교. 여자 크로스컨트리부의 라커룸을 점검하던 학교 수위가 라커룸 화장실에서 무언가 수상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몰래카메라. 아유, 진짜. 지겨워. 아유.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자마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일리노이주 경찰. 다행히 블랙박스 형태의 몰래카메라로 곧바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런데 이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자 학교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누구야, 또? 설마. 여학생 라커룸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범인은 이 학교의 수학교사이자 여자 크로스컨트리부의 코치인 티모시 고잉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와. 와, 아니, 정말 돌았네. 자기 저 제자잖아요. 우와. 근데 정말 멍청해서 고맙다 진짜. 그런데 말이죠. 동료 선생, 제자들 모두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속들이 드러난 그의 파렴치한 만행들.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이 수시로 오가는 라커룸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걸로 모자라서요. 심지어 원정 경기로 타지 호텔에 머물렀을 때도 선생님이 먼저 가서 호텔 점검하고 있을게. 개인 소지품 두고 온 게 있나 체크하고 나갈게. 저런 식으로 입실하고 퇴실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수거. 이렇게 추악한 짓을 무려 2년간 지속해왔던 겁니다. 열심히 사네요. 진짜 부지런하다. 열심히 살죠. 아우. 이 티모시의 아주 슈레기 같은 행동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그런 짓을 하다니 끔찍하다! 라며 학부모들은 물론 미국 전역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던 학생들을 배신한 티모시 고잉은 현재 미성년자 성착취 및 음란물 보관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돼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감옥으로 고잉을 했군요. 영원히 고잉이네요 진짜. 바이바이. 다음 특종은요. 현재 일본 체조계의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건입니다. 지난 9월 6일 익명의 누군가가 제보한 동영상이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너무. 훈련장에서 선수의 고개가 완전히 돌아갈 정도로 힘을 실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입니다. 아, 저거는 이 영상 속에 저 뺨을 맞는 선수는 일본 체조 국가대표 미야카와 사에,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은 체조 코치 하야미 유토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저 영상은 체조 선수 미야카와가 15살이던, 그러니까 3년 전에 찍힌 영상입니다. 애기잖아. 아, 때릴 데가 어딨니? 그리고 국가대표면 잘하는 선수인데 왜 저래요? 진짜? 결국 지난 8월 일본 체조협회는 하야미 코치에게 무기한 코치 등록 말소라는 징계를 내렸고요. 그리고 비난의 중심에 선 하야미 코치는 저도 어릴 때부터 맞으면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때려서라도 잘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야카와 선수가 자신은 괜찮으며 하야미 코치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오 마이 갓. 선생이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야. 때리면서 내가 때리는 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더 잘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저 선수만 맞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 다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러려니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녀가 추가로 밝힌 입장, 누군가 갈라놓으려고 했다고 했죠. 이 어린 선수를 2번 배신한 게 어른들입니다. 가장 먼저 선수를 보호해야 할 체조협회에서 되레 미야카와 선수에게 하야미 코치 중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체조협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올림픽에 못 나갈 거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와. 겁니다. 진짜 너무 질이 안 좋은 갑질이다. 음. 정말. 갑질 선생 위에 갑질 협회가 있었던 거예요. 분노의 치를 떨게 만든 글로벌 배신자 19 5위를 공개합니다. 유기농 수제 쿠키의 배신. 단속 사각지대를 이용해 소비자 기만한 미삐 제거. 자, 일명 쿠키 사태라 불리며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준 이 사건의 전날. 충청북도 지역의 미삐 제과. 늘 오픈 전부터 손님들로 북적였는데요. 그 이유. 저희 아기도 먹는 소중한 쿠키인 만큼 방부제 유화제는 당연히 무첨가, 전부 수제로 작업합니다. 제과를 전공한 부부가 건강한 식재료를 이용해 정직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만든다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또 부부의 아기 태명을 상호로 써서 소비자 신뢰를 더욱더 높였습니다. 다소 비싼 편이었지만 좋은 재료를 쓰는 만큼 좋은 간식을 찾는 엄마들, 건강식을 찾는 임산부, 또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큰 인기였고요.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서 전국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저 집에 주문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걸요. 그렇죠. 네, 엄청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온라인에 올라온 한 게시글로 밝혀진 수제 쿠키의 배신. 할인 매장 코스트비에서 파는 쿠키랑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긴 하다.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개가 아니 저 모양이 흔한 모양도 아니잖아요. 저 할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공장제 제과를 재포장해서 더 비싸게 팔아왔던 겁니다. 어머머머. 소비자를 기만한 거죠. 자, 이 사실이 밝혀지자 미삐제과 판매업자는 이번 것만 물량이 많아서 섞어 팔았네요. 환불해 드릴게요.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대형 매장의 쿠키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예, 이걸 포대가리에서 더 비싸게 판 게 이게 사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따지고 보니 유기농, 무방부제, 수제 제과 이 모든 게 다 거짓! 어허.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큰 배신감을 호소하자 매장은 결국 폐점. 자, 그리고 지난 10월 점주 부부는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 입장에서 내 아이한테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을 너무 악용을 해버린 거잖아요. 소비자가 어떻게 본 거죠? 분노의 치를 떨게 만든 글로벌 배신자 19 4위 공개해주세요. 인권의 상징, 수치로 전락하는 아시아의 넬슨 만델라, 미얀마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 바로 미얀마의 민주화를 이끈 공로로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입니다. 아웅산 수치는 무려 15년 동안이나 가택연금을 당하면서까지 장작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민주화 운동에 바쳤고요. 그리고 2015년에 결국 자신이 이끄는 정당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승리로 이끌며 정권을 잡게 됩니다. 아, 이때까지는 정말 전 세계인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2018년 세계 곳곳에서 아웅산 수치가 받은 노벨 평화상을 취소해야 한다는 성토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2017년 8월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핍박받는 동족을 위해 싸우겠다며 경찰 초소 30여 곳을 급습. 이에 미얀마 정부군은 로힝야족 소탕 작전에 들어가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미얀마 군은 테러와 관련 없는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집단 고문에 성폭행까지 저질렀고 어머. 이 과정에서 최소 10,000명이 사망, 그리고 약 72만 명의 로힝야족은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에휴. 큰 충격과 공포에 빠진 국제사회는요. 폭력에 눈 감는 이에게 명예는 없다. 이것은 명백한 인종청소다 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한편 현재 아웅산 수치는 국제사회 비판에 대해 인종청소라는 표현은 좀 과하군요. 그건 미얀마의 상황을 모르는 이들의 말입니다. 변명만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웅산 수치는 저분들을 굉장히 좀 보듬고 그 다른 방안을 좀 내놓을 것 같은 느낌인데. 누가 봐도 인권과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조치. 그러니까요. 자, 2017년 11월 영국 옥스퍼드 시의회는 아웅산 수치에게 부여한 명예시민 훈장을 박탈. 캐나다 상원의회도 인간 학살의 공범자라고 비판하며 2018년 10월 명예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옳은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웅산 수치가 남긴 명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핍박받는 이들을 생각하며 제발 두려움 때문에 옳은 일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노의 치를 떨게 만든 글로벌 배신자 19 3위 공개합니다. 3위는 아니, 제가 뭐 죄죠? 찰리 채플린의 심정이 이렇게. 2010년 11월 미국 미시간주 예일.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간.
어디선가 나타난 두 명의 괴한들은 잠이 든 한 부부를 20차례 넘게 칼로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아우 잔인해 세상에. 아니 저 정도면은 뭐 복수 아니야 복수? 원한 아니야, 원한. 이 원한. 정도면 원한인데. 자, 이 사건으로 결국 남편 폴 스키너는 사망. 아내 마라 스키너만이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이 참극에 18살 딸 티아 마리 스키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에 오열해 주변인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범인이 검거됐는데요. 티아 마리, 너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사실 티아는 어린 시절 스키너 부부가 입양한 자녀였습니다. 비록 배 아파 낳은 딸은 아니지만 두 사람은 금이야 오기야 사랑과 정성으로 티아를 키웠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진짜 배반이다, 진짜. 그런데 어느 날 티아, 너 공부 안 할 거야? 그리고 그 마약하는 애 만나지 말랬지. 마라는 딸 티아의 미래를 위해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허구한 날 외박을 일삼자 딸 티아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는데요. 그런데 아 짜증나. 아 엄마 때문에 우리 자기도 못 보고 정말. 씨. 남자친구를 못 만나게 되자 티아는 몹쓸 생각을 하고 마는데요. 자. 양부모를 살해하고자 한 겁니다. 사이코패스는. 그리고 이 끔찍하고도 무모한 살인 계획에 남자친구인 조나단과 다른 친구까지 끌어들였고요. 쟤는 뭐야? 심지어는 범행을 위해 집 위치와 부모님 방 구조를 그린 지도를 건네는 악랄함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폐륜 범죄를 계획한 티아는 양부모를 살해. 결국 아버지 폴은 믿었던 딸에게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안타까운 건 아버지 폴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딸의 남자친구와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겨우 살아남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더 깨어나서 끔찍해. 이거 알 거 아니야, 다. 진실을 알게 되면은 어마. 자,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보듬어준 부모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페류나 티아. 결국 살인 및 살인 음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 기자의 특정 2개만 남아 있는데요. 헤드라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차례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간다 엄마들을 배신한 국제단체. 환자를 배신한 악마 의사. 자, 분노의 치를 떨게 만든 글로벌 배신자 19. 저 오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미국 오하이오주 4명의 자녀를 둔 제시카와 아담 데이비스 부부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유명 입양 컨설턴트에 입양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부부가 찾은 입양 기관은 26년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요. 설립자는 모 대학에서 휴머니즘상을 수상할 만큼 수천 명의 불우한 아이들을 좋은 가정에 입양시키는 데 힘써왔는데요. 믿음이 가는데요, 기관 자체가. 그래서 데이비스 부부는 큰 믿음을 갖고 우간다에 사는 5살 소녀 나마타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나마타는 매우 딱한 사연을 가진 아이였는데요. 기관에서 소개한 바로는 생모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란 불우한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 부부는 나마타를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엄격한 서류 절차부터 우간다에 넘어가 나마타와 6주 동안 함께 생활하며 적응 기간도 가졌습니다. 약 1년이 지난 2015년 드디어 나마타는 완벽한 데이비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으로 지낸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나마타가 영어가 늘면서 입양되기 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엄마는 나를 많이 사랑했어요. 엄마는 항상 나를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처음엔 학대 후유증이 아닐까? 얘기를 꾸며내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학교를 어떻게 데려다 줬고 또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까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 결국 양모인 제시카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 정확한 확인을 위해 친모와 어렵게 화상 전화를 연결했는데요. 자, 1년 만에 서로를 본 딸 나마타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뭐야? 엄마, 왜 나 혼자 여기에 보낸 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속았어. 엄마가 속아서 그랬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생리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마타의 사연은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어? 양모인 제시카는 미 국무부에 직접 연락해 입양 기관을 신고, 곧바로 FBI가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후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우간다의 입양 기관에서 나마타의 엄마에게 아이의 유학을 권유했고, 결국 엄마는 딸의 미래를 위해 사인을 했는데 양육권 포기 서류였던 겁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몰랐나 보다. 서류가 그 서류인지. 자,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지자 미국의 입양기관 대표는요, 자신들은 모른다 라며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지만요, 그동안 뒤에서 항공료, 보호비 지원금 등으로 수천만 원을 청구, 이득을 취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모 기자가 이들의 세무 기록을 조사했는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입양기관의 매출이 약 8,021억 원 이상이었다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애를 장사예요.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남의 인생 가지고 장사한 거예요. 저거는 되게 여러 명의 인생이에요. 애도 애지만 그 애 원래 가족에게도 피해를 끼친 거고 그 애를 입양한 가족에게도 피해를 끼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밝혀지자 해당 기관은 해소에 조치되었고, 우간다 정부도 해당 고아원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자, 분노의 치를 떨게 만든 글로벌 배신자 19, 이어서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큰 혈액암 전문 병원을 운영한 파리드 파타. 특히 공격적인 항암제 투여 방식으로 높은 완치율을 보이며 유명세를 떨쳤고요. 지역 잡지에서는 그를 종양학 탑 의사로 선정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파리드 파타의 병원을 찾은 모니카 플래그. 유감스럽지만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초기입니다. 평생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모니카는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실수로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을 입고 병원에 갔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좀 이상하네요.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아요. 자, 당시 담당이었던 파리드 파타가 휴가를 가서 다른 동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던 건데요. 수상쩍자 결국 내부 고발을 했고요. 그 결과 그동안 무고한 환자들을 이용한 암 전문의 파리드 파타의 더러운 배신, 그 추악한 모습이 밝혀진 겁니다. 파리드 파타는 최소 6년 동안 무려 약 550여 명의 환자에게 과잉 진료 및 거짓 진단을 내린 건데요. 예를 들면 24주가량의 항암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무려 260주를 진단, 심지어는 암에 걸리지도 않은 환자에게 거짓으로 암 진단을 내리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냐 6년 동안 환자들에게 불편한 항암 치료를 하며 메디케어와 보험회사로부터 무려 400억 원을 청구해 가로챘다고 합니다. 앞다 보면 그냥 암입니다. 와, 이 사람 260짜리 돈이네? 뭐 이렇게 봤군요. 한편 그가 그렇게 돈을 벌어들일 동안 수백 명의 환자들은 직장도 잃고 시간, 돈 모두를 허비. 게다가 그 독한 항암 치료에 멀쩡했던 머리카락과 치아가 다 빠지거나 심지어는 항암 치료 중 사망한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 그 돈 때문에 환자들의 목숨을 갖고 장난을 치는 의사, 아니 살인자 파리드 파타. 그는 결국 사기 혐의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